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서점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서점에 갔다 온 이유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예비고일 이제 뭐 문제 그 영상들을 좀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법 영상은 많이는 안 보는데 제가 책을 읽은 선생님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때 트렌드에 맞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알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분당 강쌤 영상을 이제 예전 영상을 조금 보다가 거기서 선생님이 예비고일들한테는 이제 검정고시 이 아이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집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갔다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차 같은 거 간단하게만 이제 찍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주제별로 주제별로 목차 분류가 싹 1, 2, 3학년 것들이 각 파트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었고, 목차에서 제가 이제 약간 다른 걸 느꼈던 거는 서점에 갔더니 기출문제로 유명한 데가 이제 에듀윌하고 EBS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서점의 제일 위에 상단에 칸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차를 딱 피니까 약간 목차가 더 세분화되어져 있는 게 EBS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듀윌처럼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도 괜찮았었는데 EBS 같이 약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멍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글자 색깔이나 뭐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도 아이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이제 에듀윌은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았고, EBS는 약간 이제 조금 글자 판형이나 이런 게 좀 괜찮았죠. 근데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은 났어요. EBS 책들이 조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졸 검정고시 수학 따로 나와져 있는 게 있고 전체 과목 기출문제만 엮여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과목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는 따로 우리가 또 사이트에서 그냥 구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수학 과목 한 과목에 대한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차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EBS 책을 이제 보면서 앞에 내용 정리가 된 거, 크게 그냥 큰 내용 정리가 되어져 있었고, 거기에 조그만 예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는데, 예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어쨌든 두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검정고시 준비하는 건 아니고, 어디를 얘가 힘들어 하는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단원에 그 단원별 문제가 한 50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딘지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총정리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어쨌든 문제 구성들이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 뭐 아예 뭐 수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있을 테니까 중간 난이도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적절히 제가 보기에는 구멍을 찾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EBS의 기출문제 정도로 이거를 아이들의 그 중학교 수학 과정을 한번 쭉 훑어주시면 굉장히 단원별로 한번 먼저 쫙 50문제씩만 단원별로 풀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그 중학교 거 한꺼번에 쫙 정리하는 건 언제 하면 좋으냐면, 사실은 이제 중3 1학기, 2학기 걸 다 배우고 하면 좋지만, 그때쯤 되면 예비고일에 대한 압박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고1 시험 준비를 벌써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고1 내신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이제 뭐, 아이들 표현으로는 목숨 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고1 때는 뭐, 문과이과 지금 뭐, 없긴 하지만, 아이들 선택 과목이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통합된 반이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최대인 상태에서 1등급을 받는 거는 그나마 굉장히, 뭐, 200명이다 그러면 8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더하기 전에 1학년 때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신 등급을 받겠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1학년은 1학년 때 그 시험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3 겨울방학부터는 교과서 읽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 과목이면 뭐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그 시험 기간에 하려면 학교 수업에 가서 복습
을 하고 집에 와서 그 학교 수업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문제를 바로 푸는 그런 형태로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되려면 중3 2학기, 2학기 때 약간 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금방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 몇 개월을 아이들이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냥 놀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때 이제 단원별로 문제를 푼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뭐 풀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원별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나가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알게끔 한 다음에 그 부분은 내가 어디를 모른다 그러면 외심과 내심을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인강을 찾아서 한 번 더 아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중3 도형, 그러니까 중3까지 과정의 도형은 정말 중요해요. 기하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왜냐면 고1 모의고사 가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다 기하랑 융합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아놔야 되는 개념들이, 조건들이 그 문제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막히는 데가 도형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그 도형만은 진짜로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은 진짜로 여러 번 백지에다 써보면서 증명하는 걸 거의 머리에 암기를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3 마무리하고 예비고일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멍을 메우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수학 문제를 막 풀고요. 교과서 수학 문제를 여러 번 풀어요. 여러 번 푼 다음에 교과서 아주 그냥 뭐 이쪽 안쪽에 또는 뭐 학습 정리에 있는 문제들 아주 옆에 날개에 조그맣게 되어져 있는 생각해 보기부터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한 번씩 다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풀면 교과서를 먼저 몇 번 읽고 학교 가서 복습하는 시스템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선행의 구조를 얘기할 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복습을 하는 구조로 아이가 먼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과서 문제 풀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그 다음에 뭘 모르는 부분, 그 모르는 부분만 인강을 찾아서 하고 그 인강을 찾아서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가 혼자 정리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딱딱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직접 가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 제일 중요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어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를 출제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여기를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라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놓으면서 그래야 내신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선행은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별로 권하지 않아요. 별로 권하지 않고 사실 한 학기 1년 정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1 정도까지만이라도 중3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해놓고 가면, 그래서 이제 저는 검정고시 문제집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아이의 빈구멍을 찾아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